800만 원짜리 침대가 지금 1억이 넘는 침대가 됐습니다. 끌무새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.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. 아무것도 모르니까.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. 일단 없었던 게 생겼으니까 그게 가장 큰 이유겠죠. 눈에 안 보니까 내가 주식을 샀으면 그 회사라도 건물이라도 있고 회사 대표라도 있는데 코인은 뭐 재단은 있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. 신기술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. 그게 또 가장 큰 이유겠죠. 저거 무슨 사기지 저거. 다단계 사기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좋아 무슨 4차 산업이지 뭐하는 짓이냐고 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. 뭐 저도 잘 알지는 못해요.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. 지금 뭐 스마트폰 다 있잖아요. 제가 스마트폰 처음 났을 때 폰 장사를 했거든요. 아이폰 3GS 들어왔는데 팔아봐래요. 회사에서는 아무도 못 파는 거예요. 아이폰 3GS로 할 수 있는 거는 음악을 넣고 사진 넣는 것밖에 없었어요. 처음 났을 때는 어플이 없었잖아요. 카톡도 없었고 설명을 했죠. 네이트홈 같은 것도 들어올 거고요, 내비게이션도 될 거라고 막 설명을 했어. 이 휴대폰만 있으면 차 문도 열릴 거고 막 설명을 막 했거든요. 그때 상상을 날개를 펴려가지고. 근데 그게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? 이 블록체인도 조금 있으면 다 돼요. 근데 사람들이 그 기술을 안 보고 코인 가격만 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다단계로 꼬시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. 정상적으로 투자한다면 이보다 좋은 투자처는 없다고 보거든요. 근데 정상 유무를 구분하기가 개인들은 힘들어요. 가장 쉬운 방법은 비트코인, 이더리움. 아니요, 뭐 제 따위가 무슨 예측을 하겠습니까? 그냥 저도 가격 올라가면 좋은 사람이고 가격 떨어지면 이제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. 제가 사무실이 없어서 채굴기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부모님 댁 2층에 골방에서 했거든요. 그래서 채굴기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다닐 거 아닙니까? 그럼 아버지가 딱 보더만 표정이 막 이렇게 올라가요.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. 아들이 뭐 하니까. 나중에 이렇게 하더라고요. 비트코인 그거 사기란다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. 아유 아버지 무슨 소리입니까? 뭐 한다고 지금 내한테 이렇게 합니까? 처음엔 계속 그랬어요. 주위에서도. 저집 아들내미 이상한 거 한다. 동네 소문이 막 났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은요, 아이고 뭐 회장님 취급받습니다. 이것도 운이죠, 운. 코인을 사서 재수가 좋으면 한 달 만에 엄청나게 벌 수도 있고 재수가 나쁘면 이제 크게 잃을 수도 있는데 채굴은 시간이 걸려요. 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그게 기계에 투자했던 돈이나 시설에 투자했던 돈을 뽑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무조건 들어가거든요. 뭐 빨라도 몇 달 아니면 1년, 2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코인을 사면 시설에 들어가거나 기계에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. 100% 코인 단가만 보면 된단 말입니다. 그 샀던 단가보다 오르면 무조건 수익이죠. 근데 그 코인을 팔고 나면 끝이에요. 단기간 수익은 많이 낼 수는 있습니다. 재수가 좋아야 돼요. 근데 채굴은 장기로 좀 1, 2년, 2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흐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. 그 흐름에도 조금 코인을 샀는 것보다는 덜 마음이 불편한 거는 있을 거예요. 그래서 멘탈이 조금 약한 분들은 트레이딩보다는 채굴이 나을 수는 있어요. 어제 유튜브 댓글에 채굴을 1월 달에 진입을 했대요. 근데 지금 10월 달인데 원금 매수를 다 하셨답니다. 기계값을 다 뽑고 기계가 남아 있는 거죠. 근데 만약 1월 달에 그 기계를 살 돈으로 코인을 샀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운이라니까요. 그거 재수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다. 사람들이 오면 물어봐요. 돈 돼요? 투자해도 됩니까? 물어보거든요.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. 그걸 어떻게 합니까? 저는 샀다 팔았다는 안 하고 사면 그냥 계속 사놓고 잊어버려요. 저도 마이너스 몇십 %짜리 있어요. 오르지는 않고 내리기만 자꾸 내리더라고요. 저 같은 사람도 똑같습니다. 타이밍이 중요하고 길게 봐야 됩니다. 상황에 맞게 추천을 합니다. 어제 어떤 아주머니 두 분이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리플로 나가져 있고 한 분은 여윳돈이 있대요. 리플을 팔고 채굴기를 살라 하길래 제가 하자마자 그랬거든요. 리플을 가만들고 있으면 돈이 더 될 것 같은데 왜 그걸 팔아가지고 힘든 채굴길로 가냐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고, 한 분은 여윳돈이 있다 하길래 그럼 여윳돈에 한 반 정도만 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. 부업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. 부업은 고정적으로 이제 수익이 따박따박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고정적으로 들어오다가 고정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러면 내가 돈을 벌려고 채굴기 샀는데 지금 채굴기에 돈을 더 주고 있어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직장인들이 30대, 40대 초반까지 급여를 모아서 적금을 해놔도 큰 돈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몇천 단위나 1, 2억 이렇게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채굴기를 다 올인하려는 분들한테는 제가 좀 하지 마라 그래요. 아니면 차라리 코인을 좀 사놓든지 아니면 다섯 대, 10대 그렇게 정하고 싶으면 위탁을 맡겨서 맛만 봐라. 이걸로 큰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수익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. 다만 재수가 좋을 때만. 일단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요. 제가 욕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이제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? 잼민이들. 그런 어린이들이 그래픽카드 가격 올랐다고 욕을 제일 많이 해요. 욕을 하면 일단 대응 안 하고 차단을 누릅니다, 유튜브에서는. 그리고 두 번째로 욕 먹는 거는 저거 몸 멀쩡한 새끼가 몸만 쓰고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있네? 이런 안 좋은 그런 댓글이 달리거나 상대 안 합니다. 솔직히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.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. 아무것도 모르니까. 네. 앞에 있으면요, 제가 좀 명품 같은 거 좀 차야 되겠네. 이 명품 같은 거 이렇게 착착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찍소리 못 할 텐데 일단 겉으로는 뭐 요즘 잘 살고 있으니까. 이게 대다수일 거예요.
아이씨 그때 살걸. 비트코인 400만 때 살걸. 껄무새 그런다는 거 있던데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근데 아직 시간이 많아요. 코인이 사라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죽지도 않았고 아직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시 투자할 방법을 강구를 해야죠.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지, 이더리움이 왜 시가총액 2위를 버티고 있는지, 아니면 저 사람은 왜 자꾸 채굴기를 자꾸 만들고 팔고 채굴 관련 유튜브를 하고 있고 인터뷰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지 이거 한 번만 좀 관심 있게 보면 어렵지 않거든요. 요즘에는 인터넷에 조금만 쳐보면 안 나오는 게 없어요. 그것도 한 번 안 쳐다보고 아 나도 돈 벌고 싶다, 아 나도 코인에서 돈 벌고 싶다,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그게.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.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없잖아요.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유튜브 할 때도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. 네가 유튜브를 한다고? 네 꼬라지에? 그 컨텐츠가 뭔데? 그러길래 코인 채굴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그 누가 본다고. 보든 안 보든 난 할 거다. 그렇게 해서 지금 3년 넘게 유튜브 채널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유튜브에서는 수익은 거의 안 나요. 한 달에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 외로 엄청나게 수입이 엄청 커졌거든요. 주위에도 보면 아 유튜브는 할까? 유튜브는 할까? 해보고 하라니까 진짜. 뭘 하나 찍어서 올리든지 뭘 하나를 해봐야지. 코인 살까? 업비트에 돈을 넣어보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해야죠. 하지도 안 하고 무슨 뭐 해볼까 대화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. 팔아봤자 돈이 얼마 안 되니까 한 개 팔아봤자 지금은 400만 원 넘잖아요. 그때는 뭐 10만 원, 15만 원 했으니까 돈이 안 돼요. 한번 팔아봤자 소고기 한 번 사면 없어요. 최대한 안 팔고 모아다가 가구 같은 거 살 때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남들 다 결혼하고 하면 좋은 침대 같은 거 사지 않습니까? 시몬스 그 매장 갔다가 2천만 원짜리 침대에 누웠다가 깜짝 놀랐어요. 뭐 이런 좋은 침대가 다 있나. 근데 그 정도 침대는 못 샀죠. 돈이 없으니까. 700만 원짜리인가 800만 원짜리인가 무리를 해서 사고 싶은데 이 통장에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. 업비트에 보니까 그래도 코인이 좀 있더라고요. 큰 마음 먹고 그때 몇 개였더라? 30몇 개인가? 그래서 그걸 하나 샀거든요 침대를. 근데 1년 만에 그 800만 원짜리 침대가 지금 1억이 넘는 침대가 됐습니다. 침대는 있죠. 예. 못 팔아요 침대. 입고 살다가 한 번씩 기억이 날 때 있지 않습니까? 아 2천만 원짜리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. 빚 종류도 상당히 많아요. 27%짜리가 있었고요. 캐피탈 거. 그리고 자동차 깡이 있었어요. 대출이 더 이상 안 되길래 돈은 필요해 죽겠는데 조금 이제 문신 있는 친구한테 말을 하니까 야 방법이 하나 있다 이러면 뭔데? 자동차 깡을 하면 된대요. 뭔데 그게 도대체. 2천만 원짜리 차를 3천만 원 주고 사면 800만 원을 준대요. 이해 안 되죠? 차값이 2천만 원이에요. 근데 이거를 3천만 원 할부로 끊어서 사면 내가 현금을 800만 원 준대요. 와, 그럼 한 2달은 살 수 있겠구나. 그런 이제 대출도 받고 했었어요. 별로 부자가 되죠. 부자처럼 보일 뿐이지 부자는 아닙니다. 왜냐? 시작할 때가 저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리는 속도가 상당히 느렸어요. 애초에 기계를 뭐 100대, 200대 딱 해서 한 1년, 2년 이렇게 가동했었으면 돈이 많겠지 뭐. 카드 할부로 카드를 사고 일을 해서 중국 그래픽 카드 사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벌리는 속도는 일반 돈 있는 분들보다는 느리죠.